오늘은 SF 명예의 전당 화성의 오디세이의 미국 SF 작가협회에서 나온 책의 일부분 스캐너의 허무한 삶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스캐너의 허무한 삶. 마델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너무 화가 나서 혈압을 조절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발을 쳐다보지도 않고 판단력만으로 방 안을 쿵쾅거리며 걸어다녔다. 탁자가 바닥에 부딪히는 모습과 루치의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으로 탁자가 바닥에 부딪혀서 아주 큰 소리가 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다리가 부러진 건 아닌가 보기 위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다리는 부러지지 않았다. 다리 중심부까지 스캔을 했는데 그는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알려고 해도 스캔을 해야만 했다. 그런 그의 행동은 반사적이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졌다. 스캔 목록에는 그의 다리와 복부, 계기판에 있는 가슴 상자, 손, 팔, 얼굴, 거울을 이용해 등 부분을 바라보는 것까지 포함되었다. 마델은 스캔을 마치고 나서야 다시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는 루치가 크게 울리는 소리를 싫어하고 글을 써주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이용해 말했다. 내가 말했잖아. 나는 크렌치를 해야 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나도 걱정되지만 해야 해. 루치가 대답했지만 마델은 그녀의 입술에서 몇 마디 단어밖에 읽어내지 못했다. 여보, 내 남편이 당신을 위험해. 그걸 하는 건 위험해. 기다려. 그는 루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다시 목소리로 말했다. 거칠게 나오는 큰 목소리는 다시 그녀를 힘들게 했다. 내가 말했잖아. 나는 크렌치 할 거야. 루치의 표정을 보자 애처로운 느낌이 들어 말투를 조금 누그러뜨렸다.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 못하겠어? 내 머릿속에 끔찍한 감옥에서 벗어나는 거야. 다시 사람이 되어서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연기의 냄새를 맡는 거야. 다시 감각을 되찾아서 바닥을 딛고선 내 다리와 내 얼굴을 스치는 대기의 흐름을 느끼는 거라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말 모르겠어? 루치의 큰 눈에 근심이 비치자 그는 다시 짜증스러움을 몰라왔다. 그래서 그녀가 입술을 움직일 때 대부분의 단어를 놓치고 말았다. 사랑해. 당신의 좋은. 나는 당신이 인간이 되는 걸 바라지 않는 것 같아. 당신의 좋은. 너무 많아. 그들이 말하기를. 마텔은 그녀에게 고함을 쳤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를 특히 더 나빴을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목소리보다도 말에 담긴 단어 하나하나가 그녀를 더 아프게 했을 거라는 걸 알았다. 당신이 스캐너하고 결혼 생활을 하도록 내가 내버려 두고 싶을 것 같아. 내가 우리 같은 스캐너는 하버맨들만큼이나 필요한 존재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우리는 죽었어. 내가 말했잖아.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죽어야 했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위와 밖으로 나갈 수 있겠어? 그 거친 우주를 상상할 수 있겠어? 내가 경고했잖아. 그런데 당신은 나랑 결혼했어. 그래, 당신은 인간과 결혼한 거야. 부탁이야. 여보, 내가 인간이 될 수 있게 해줘. 당신의 목소리를 듣게 해줘. 살아있는 존재로서 인간의 따스함을 느끼게 해줘, 제발. 슬픔에 잠긴 표정으로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자신이 논쟁에서 이겼다는 걸 알게 되었다. 목소리를 다시 이용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가슴에 매달려 있는 메모판을 들어 올렸다. 그는 메모판 위에 오른손으로 뾰족한 검지, 스캐너에 말하는 손톱이라고 불린다. 오른쪽에 뾰족한 검지로 빠르게 써내려갔다. 여보, 크렌치 전선 어딨어?
루치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금으로 피복된 긴 전선을 꺼내 카펫에 깔린 바닥에 전선을 펼쳤다. 그녀는 스캐너의 아내로서 본문에 맞게 능숙한 솜씨로 빠르게 크런치 전선을 마텔의 머리와 목, 가슴에 둘러감았다. 마텔의 가슴에 있는 계기판을 피해 전선을 감았다. 그녀는 계기판 주변에 있는 상처도 피했다. 그것은 우주로 나갔던 사람들에게 생기는 영광의 상처다. 그녀가 전선을 마텔의 다리 사이로 밀어넣자 그는 기기적으로 발을 들었다. 루치는 전선을 팽팽하게 당겼다. 그녀는 작은 플러그를 마텔의 심장 판독기 옆에 있는 과부하 통제 장치에 꽂았다. 그녀는 마텔이 앉을 수 있도록 거둔 후 손을 가지런히 모아주고 머리를 의자 위에 있는 홈에 뉘어주었다. 그리고 돌아서서 그를 쳐다보았다. 덕분에 마텔은 루치의 입술을 쉽게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여보, 준비됐어? 그녀는 무릎을 꿇고 전선을 한쪽 끝으로 끌어모은 후 조용히 일어섰다. 그녀는 마텔을 등지고 섰다. 그는 루치를 스캔해 보았지만 그녀의 모습에서는 커다란 슬픔만이 비춰보일 뿐이었다. 스캐너가 아닌 다른 이들은 그녀의 슬픔을 알아채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녀가 말했다. 마텔은 그녀의 가슴 근육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마텔을 등지고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자신의 입술을 읽을 수 있도록 몸을 돌렸다. 이제 준비됐어? 그는 웃음으로 이에 대답했다. 루치는 다시 그를 등지고 섰다. 괄호하고 그녀는 마텔이 전선에 꽁꽁 묶여있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다. 괄호 닫고 그녀는 전선 뭉치를 공중으로 던졌다. 전선은 역장에 붙잡혀서 공중에 떠 있었다. 전선에서 이글이글 타오르듯 환한 불빛이 장렬했다. 그게 다였다. 다만 그의 모든 감각들이 핏발선 함성처럼 갑작스럽게 다시 몰려왔을 뿐이다. 고통의 메마른 경계선을 넘어 다시 감각들이 몰려왔다. 그가 전선에 눌린 채 깨어났을 때에는 방금 크런치를 했는데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번 주 들어 두 번째 크런치였지만 그는 편안했다. 그는 의자 위에 편안히 누워 있었다.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귀로 흘러들어왔다. 옆방에서 루치가 숨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크런치 전선을 널어서 식히고 있었다. 이 방에서도 여느 방처럼 천여 개가 넘는 냄새가 났다. 살균기에서 나는 상쾌한 냄새, 가습기에서 나는 쌉쌀한 냄새, 단 냄새, 그들이 방금 먹었던 저녁 식사 냄새, 옷 냄새, 가구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냄새, 이 모든 것들이 즐거웠다. 그는 좋아하는 노래를 몇 마디 불렀다. 하버맨에게 건배를 위로 밖으로, 위로 하, 밖으로 하, 위로 밖으로. 옆방에서 루치가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텔은 그녀의 옷자락에 스치는 소리가 들려오는 복도 쪽을 흡족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며 짓궂은 미소를 살짝 지어 보였다. 당신 목소리는 괜찮을 것 같아. 당신 정말 괜찮아? 이 사치스러운 감각에 바다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는 스캔을 했다. 그는 목록에 따라 재빠르게 스캐너를 마쳤다. 이것도 스캐너로 직업적인 능력이었다. 그는 계기판에 달라진 게 있는지 살펴보았다. 신경 압박이 위험한 수준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었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기준을 벗어난 것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신경상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았다. 신경상자는 크런치를 할 때마다 잘 버텨냈다. 크런치 전선을 몸에 감으면 언제나 신경상자의 압박이 가해졌다. 언젠가는 신경박스에 가해진 압력이 한계를 넘을 테고 죽음으로 추락한 것이다. 하버맨은 그런 식으로 일생을 마쳤다. 하지만 모든 게 만족스러울 수만은 없었다. 위로 밖으로 나간 사람들은 우주로 나간 대가를 이렇게 지불해야 했다. 여하튼 그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는 스캐너다. 멋진 직업이다. 그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그가 자신을 스캔하지 못한다면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이번 크렌치는 그다지 위험하지 않았다. 위험하긴 했지만 아주 위험한 건 아니었다. 루치가 손을 주머니에서 꺼내더니 마테레의 생각이라도 읽으려는 듯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그녀는 예상과 달리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여보, 이러는 게 아니었어.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야. 그래도 난 해냈잖아. 마텔은 그녀를 쳐다보며 씩 웃었다. 그녀는 억지로라도 즐거운 기분을 내보려 애쓰며 말했다. 자 여보, 이제 좋은 시간을 가지자고. 냉장고 안에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거의 다 준비해놨어. 그리고 향이 풍부한 새로운 기록판도 2개나 준비해뒀어. 나도 시도해봤는데 괜찮았어. 당신도 내 취향 잘 알잖아. 어떤 거야? 어떤 거냐니 무슨 말이야? 마텔은 그녀의 어깨에 올렸던 손을 시그머리 내리고 절뚝거리며 방에서 빠져나갔다. 과로하고 그는 발에 닿는 바닥의 느낌과 얼굴을 식히는 바람이 느껴질 때마다 당황스럽고 어색하기만 했다. 크렌치를 한 지금의 현실에서는 하버맨으로 돌아가는 게 악몽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하버맨이고 스캐너였다. 바로 닫고. 루치, 당신은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잖아? 당신이 준비한 냄새 말이야. 그 기록과는 무슨 냄새랑 비슷한 거지? 그녀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글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새끼한 갈비도 있고. 마텔이 말을 가로막았다. 새까만 갈비가 뭐야? 당신이 냄새를 맡을 때까지 기다려봐. 그때가 되면 자세히 이야기해줄게. 그 냄새는 수만 년 전의 냄새야. 옛날 책에서 찾아냈대. 새까만 갈비가 짐승이야? 말 안 해줄래? 기다려봐. 루치는 웃음을 터뜨리더니 마텔의 자리에 있는 것을 도와주고 그 앞에 맛있는 음식들을 펼쳐놓았다. 그는 아까 먹었던 저녁 식사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신이 먹었던 그 아름다운 음식들을 조금씩 입에 베어물고 지금의 살아있는 입술과 혀로 그 맛을 보고 싶었다. 루치가 음악 전선을 찾아서 역장 안으로 던져넣자 마텔은 그녀가 말했던 3번 냄새 기록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떠올렸다. 그녀는 기다란 유리로 만들어진 기록관들을 꺼내서 그중 하나를 송신기에 집어넣었다. 자, 맡아봐. 기묘하고 소름 끼치는 자극적인 냄새가 방 안에 흘러넘쳤다. 그 냄새는 이 세상에서 냄새도 아니고 저기 위와 밖에서 온 것 같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그 냄새가 익숙했다. 마텔의 입에 침을 고였다. 그의 맥박이 조금씩 빠르게 뛰었다. 그는 자신의 심장 상자를 스캔했다. 빠르지만 적당했다. 그건 그렇고 이 냄새는 도대체 뭐지? 그는 황당스러운 척하면서 루치의 손을 쥐고 그녀의 눈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소리쳤다. 여보, 말해줘. 안 그러면 당신은 잡아먹고 버릴 거야. 바로 그거야. 뭐? 당신이 맞았어. 이 냄새가 당신에게 나를 잡아먹고 싶게 만들었을 거야. 이건 고기 냄새야. 고기? 누구의 살이야?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야. 예전에 사람들이 먹었던 짐승이지. 새끼양이 아니라 새끼 양이야. 작은 양. 야생에 사는 양. 본 적 있지? 그리고 갈비는 새끼양의 몸통 가운데 부분이야. 여기. 그녀는 자신의 가슴 부분을 가리켰다. 마텔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몸에 있는 모든 상자가 경고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그중 몇몇은 위험한 수준이었다. 그는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거대한 함성과 맞서 싸우며 자신의 육체를 극단적으로 흥분시킨 상태로 몰고 갔다. 자신의 육체에서 벗어난 오직 눈으로만 육체를 살펴보는 하버맨의 방식으로 스캐너로 지내는 것은 얼마나 편했던가. 그때는 몸을 쉽게 관리할 수 있고 우주에서 심한 고통을 견뎌야 하는 상태에서도 냉정하게 몸을 통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육체가 바로 자신이며 그 정신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고 그 정신이 육체를 걷어차서 공포 속으로 보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그리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그는 위와 밖으로 나가기 위해 육체와 정신을 분리하기 전인 하버맨 장치에 들어가기 전에 나날들을 기억하려고 했었다. 예전에도 그의 감정은 정신에서 육체로, 육체에서 정신으로 바쁘게 오락가락 질주하고 또 자신을 스캔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당혹스러워했을까? 하지만 그 당시 그는 스캐너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자신의 맥박소리가 천둥처럼 울려대고 있었지만 그는 알았다. 위와 밖의 악몽 속에서 그들의 우주선은 금성에서 불타오르고 하버맨들은 무너져 내리는 금속을 맨손으로 막아내고 있을 때 그 냄새가 그에게 밀려들어왔다. 그는 하버맨들을 스캔했다. 모두가 위험한 상태였다. 하버맨들의 가슴 상자는 과부하에 걸리고 한 사람은 지나갈 때마다 곁에 있는 하버맨들이 죽어 쓰러졌다. 그는 앞에 기둥을 떠다니는 시체들을 밀어내면서 한 사람씩 차례로 스캔하고 부러진 줄도 몰랐던 자기 다리에 잼새를 조이고 계기판의 상태로 봤을 때 거의 죽어가고 있던 하버맨에게 투명 덮개를 씌워주기 위해 분투하고 있었다. 하버맨들이 스캐너인 자신에게 욕을 퍼부으며 이렇게 어렵게 일을 해나가고 그는 직업적인 열정으로 자신의 주어진 일과 우주의 거대한 고통 속에서 그 하버맨들을 살리려 노력하고 있던 때 바로 그 냄새를 맡았다. 그 냄새는 육체적 정신적인 안정장치를 통과하고 하버맨으로 분리된 육체의 장막을 넘어 새롭게 구축된 그의 신경을 뚫고 들어왔다. 비극적이고 야만적인 그 시간 동안 그는 그 냄새를 강하게 느꼈다. 그는 그 일을 분노와 악몽으로 둘러싸인 공간으로 연결된 불쾌한 크렌치 같았다고 기억했다. 그는 최초의 효과가 다가오고 있으며 우주의 거대한 고통이 하버맨의 분리 장벽을 넘어서 자신을 쓰러뜨릴 것이라는 공포의 장벽, 자신을 스캔하기 위해 하던 일까지도 중단했다. 하지만 그는 잘 이겨냈다. 그의 계기판은 과부하에 걸리지 않았지만 위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임무를 잘 해내고 그 덕분에 표창을 받았다. 그는 불타오르는 그 우주선에 대한 일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 냄새 말고는 모든 일을 잊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풍기는 이 냄새는 그 모든 기억을 되살렸다. 살이 타는 냄새. 루치는 아내로서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 그녀는 그가 너무 오랜 크렌치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하버맨으로 돌아갈 때가 되어간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었다. 여보, 당신은 그만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는 루치에게 속삭였다. 저 냄새를 꺼줘. 루치는 그에게 대묻지 않았다. 그녀는 송신기를 껐다. 그리고 방을 가로질러 공기 제어기로 가서 약한 산들바람이 바닥을 따라 흘러서 냄새를 천장으로 몰고 나가도록 조정했다. 마텔이 일어섰다. 피곤하고 몸이 뻣뻣했다. 과로하고 그의 계기판은 정상이었다. 다만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고 신경이 위험 수준을 오락가락하고 있을 뿐이었다. 바로 닫고. 그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루치, 용서해줘. 크렌치 하는 게 아니었는데 괜히 했나봐. 크렌치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이렇게 빨리 하는 게 아니었는데 말이야. 하지만 여보, 난 하버맨이라는 존재에서 빠져나와야 했어. 그러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다가갈 수 있겠어. 어떻게 내가 인간이 될 수 있겠어. 내 목소리도 듣지 못하고 내 혈관을 흐르는 삶도 느끼지 못하는데 말이야. 사랑해 여보. 내가 당신에게 다가가면 안 되는 거였어. 그녀는 단단히 훈련되고 자동적인 자부심으로 답했다. 그래도 당신은 스캐너잖아. 나도 내가 스캐너라는 걸 알아. 하지만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그녀는 혼자 있을 때 수천 번도 더 되뇌었던 이야기라도 되는 듯 청산유수로 말을 쏟아냈다. 당신은 용감한 자들 중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자들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야.
모든 인류가 스캐너에서 가장 명예로운 찬양을 보내고 있어. 스캐너야말로 인류의 대지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람이야. 스캐너는 하버맨의 보호자야. 스캐너는 위와 밖에서의 심판관이야. 스캐너는 인간이 절망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곳에서 인간을 살리는 사람들이야. 스캐너는 인류에서 가장 명예로운 사람들이고 대행기구의 수장들조차도 스캐너에게 기꺼이 경의를 표하고 있다고. 마텔은 몹시 슬픈 표정으로 이에 답했다. 루치, 우리는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다 들었어. 하지만 그런 걸로는 우리에게 아무런 보상도 되지 않아. 스캐너는 보상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 스캐너는 인류의 든든한 수호자들이다. 여보, 이 말 기억나? 루치, 하지만 우리 삶은 어떻게, 당신은 어떻게 스캐너의 아나라는 존재에서 벗어날 거야? 당신은 왜 나랑 결혼했어? 나는 크렌치를 할 때에만 인간이 될 수 있어. 다른 때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당신도 잘 알잖아? 난 기계야. 인간이 기계가 되어버린단 말이야. 인물을 위해 죽임을 당한 후 겨우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인간.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겠어? 물론이야, 여보, 당연히. 마텔이 계속 말을 이었다. 당신이 보기엔 내가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 당신이 보기엔 내가 어린 시절을 기억 못할 것 같아? 당신이 보기엔 내가 하버맨이 아닌 인간이라는 존재였을 때 어땠는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 땅에 발을 딛고 걷던 때 시시각각 내가 살아있는지 내 몸을 살펴보는 대신 순수한 고통을 적절하게 느낄 수 있는 때는 어때? 내가 죽는다면 나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을까? 루치,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 내가 죽었을 때 난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을까? 루치는 비이성적으로 터져나오는 마텔의 하소연을 못 들은 척했다. 그녀는 달래듯이 말했다. 앉아, 여보. 마실 것 좀 가져다 줄게. 당신이 너무 흥분한 것 같아. 그는 자동적으로 자신의 몸을 스캔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 말 좀 들어봐. 당신 주위가 우주 발에 묶인 선원들로 둘러싸인 채 위와 밖에 있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그들이 자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 내 하버맨이 만들어 놓은 장벽을 넘어서 우주의 고통이 날이면 날마다 내 온몸 구석구석을 때릴 때마다 또 스캔하고 있으면 당신은 어떨 것 같아? 주어진 임무대로 그들을 깨워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들이 나를 싫어하게 된다면 당신은 어떨 것 같아? 당신은 하버맨들처럼 강한 남자들이 고통조차 모르는 채 어느 한편의 과부하에 걸릴 때까지 싸우는 모습을 본 적 있어? 어떻게 생각해, 루치? 그가 의기양양하게 덧붙였다. 그런데도 겨우 한 달의 이틀 동안은 크렌치에서 인간으로 되돌아오려는 나를 비난할 거야? 여보, 난 당신을 비난하지 않아. 크렌치 하는 동안만이라도 즐겁게 보내자. 자, 앉아봐. 이것 좀 마셔. 그는 앉아서 두 손에 얼굴을 파묻었다. 그 사이 그녀는 병에서 과일을 꺼내서 안전한 알칼리성 물질을 섞어 음료수를 만들었다. 그는 루치를 불안하게 쳐다보았다. 스캐너와 결혼한 그녀가 측은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를 측은하게 생각하는 건 불공평하고 화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루치가 그에게 막 음료수를 전해주려는 순간 전화가 울렸다. 둘은 동시에 약간 움찔했다. 전화가 울릴 리가 없었다. 그들은 전화를 꺼두었다. 전화가 다시 울렸다. 비상회로를 통해 전화한 게 틀림없었다. 마텔은 루치를 앞질러 전화로 성큼 걸어가서 영상판을 들여다보았다. 보맥트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스캐너들의 관례에 따르면 스캐너는 누구에게든 예의를 지키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그 상대가 원로 스캐너라고 해도 투명하게 대할 수 있었다. 지금이 바로 그 특정한 상황이었다. 마텔은 보맥트가 입을 열기도 전에 영상관을 쳐다보며 빠르게 말했다.
그 나이 많은 이가 자신의 입술을 읽든 말든 개의치 않았다. 크렌치 중입니다. 바빠요. 그는 스위치를 내리고 루치에게 돌아갔다. 전화가 다시 울렸다. 루치가 침착하게 말했다. 여보, 무슨 일인지 알아볼게. 자, 이거 마시고 앉아있어. 내버려둬. 내가 크렌치 할 때는 누구도 전화로 불러낼 권리가 없어. 그는 알 거야. 그도 잘 알 거야. 그걸 알아야 돼. 전화가 다시 울렸다. 분노가 치솟아 오른 마텔이 영상판으로 걸어갔다. 영상 전화를 켰다. 보맥트가 영상판에 비쳤다. 마텔이 이야기하기 전에 보맥트는 가슴 상자에 말하는 손가락을 들여다보았다. 마텔은 훈련 상태로 돌아갔다. 스캐너 마텔 대기 중입니다. 보맥트 입술이 신중하게 움직였다. 특급 비상사태다. 원로님, 저는 지금 크렌치 중입니다. 특급 비상상태다. 원로님, 이해가 안 되시나요? 마텔은 보맥트가 알아볼 수 있도록 천천히 입모양을 만들었다. 저는 크렌치 중이에요. 우주에 못 나가요. 보맥트가 반복해서 말했다. 특급 비상상태다. 중앙접속부의 지지를 받아라. 하지만 이런 특급 비상상태는 없었. 자네 말이 맞다. 마텔, 이젠 없던 비상상태다. 중앙접속부에서 지시를 받아라. 보맥트가 어렴풋하게 온정을 살짝 내비치며 말을 보탰다. 크렌치에서 빠져나올 필요는 없네. 그대로 보고하게. 이번에 보맥트가 먼저 전화를 끊었다. 영상판이 회상으로 변했다. 마텔이 루치에게 몸을 돌렸다. 말할 힘마저 쭉 빠져버렸다. 루치가 그에게 다가와서 루치는 그에게 입을 맞추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었다. 미안해 여보. 그녀가 마텔에게 다시 입을 맞췄다. 그녀는 그의 실망감을 잘 이해했다. 힘내 여보, 기다릴게. 그는 스캔을 한 후 투명한 비행복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창문 앞에서 멈춰 그녀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녀가 소리쳤다. 행운을 빌게. 마텔은 자기를 스쳐가는 공기의 흐름을 느끼며 혼잣말을 했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비행하는 기분이 드네. 제길.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면 날아다니는 게 훨씬 쉬워질 거야. 중앙접속부는 저 멀리서 하얗고 단조로운 빛을 내고 있었다. 마텔은 중앙접속부를 주위에서 살펴봤다. 위와 밖에서 오는 우주의 불꽃도 보이지 않았으며 통제를 벗어나서 덜덜거리는 우주선의 불꽃도 보이지 않았다. 임무가 없는 밤처럼 모든 게 조용했다. 그럼에도 보맥트는 호출을 했다. 보맥트는 우주보다도 높은 등급의 비상상태를 선포했다. 그런 등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여튼 보맥트는 선포했다.